여러분이 매일 마시고 있는 공기가 사실은 독가스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영상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서울에서 청소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제가 왜 독가스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곰팡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기침이 자주 나온다거나 아이가 계속 코를 비비고 재채기를 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다거나 하는 증상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환절기라서 그런가 보다, 미세먼지 때문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진짜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생활하고 있는 그 집안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15년 동안 수천 채의 집을 청소하면서 깨달은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어요. 곰팡이가 단순히 보기 싫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청소했던 한 집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 할아버지가 몇 달째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큰 병원까지 다녔는데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니까 기적처럼 기침이 사라졌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락스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10배 더 좋은 집에 있는 재료. 딱 두 가지만으로 곰팡이를 완전히 박멸하는 비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곰팡이 걱정 없는 건강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혹시 우리 집은 곰팡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곰팡이를 단순히 보기 싫고 지저분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작년 겨울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씨 할아버지 집을 청소하러 갔어요. 가족분이 연락하시길 할아버지가 몇 달째 계속 기침을 하시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첫인상은 깔끔하게 잘 정돈된 집이네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에 까만 선들이 있었고 안방 창문 모서리에도 검은 점들이 있었어요. 장롱 뒤쪽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벽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걸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뒤를 들여다볼 일이 없으니까요.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한 달 뒤에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훈 씨, 정말 신기해요. 기침이 거의 멈췄어요. 밤에도 푹 잘 수 있고 숨 쉬는 것도 훨씬 편해졌어요. 두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 집이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다고 해요. 온갖 병원을 다녀봐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면서 새 집 청소를 의뢰하신 거예요. 저는 곰팡이가 아토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곳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6개월 뒤에 우연히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훈 씨, 우리 아이 아토피가 거의 다 나았어요.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사 오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요. 혹시 집 청소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곰팡이가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곰팡이가 우리 몸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어요.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곰팡이가 살아가면서 포자라는 걸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이 포자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작아요. 이 포자들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코와 입 그리고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공기 속에 수만 개의 곰팡이 포자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걸요. 더 무서운 건 곰팡이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마이코톡신이라고 하는데 이 독소가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첫 번째가 호흡기 문제예요. 곰팡이 포자가 폐로 들어가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걸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숨이 차게 되는 거죠. 더 심해지면 천식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처럼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피부 문제예요. 곰팡이 포자나 독소가 피부에 닿으면 습진이나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요. 계속 가렵고 긁으면 더 심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특히 아이들의 경우 한번 아토피가 시작되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고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곰팡이 때문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곰팡이 독소가 뇌에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항상 피곤한 상태가 돼요. 실제로 제가 청소했던 한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계속 두통을 호소하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천장 속을 확인해 보니까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제거하고 나니까 직원들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곰팡이 포자와 독성 물질이 조금씩 매일매일 우리 몸에 쌓이면서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마치 담배처럼요. 담배도 한 갭이 피운다고 바로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몇 년, 몇십 년 피우면 결국 문제가 생기죠.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락스로 청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잠깐만요. 정말 락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봐온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락스의 정체부터 알아볼까요? 락스의 주성분은 차염소 산나트륨이에요. 이게 뭐냐면 염소 계열의 화학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수영장에서 맡는 그 독한 냄새, 바로 염소 냄새예요. 이 염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호흡기에 직접적인 자극을 줘요. 여러분도 락스로 화장실 청소할 때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오시죠? 그게 바로 염소가 호흡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특히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락스를 사용하면 정말 위험해요. 저도 초보 시절에 환기 안 되는 화장실에서 락스를 많이 쓰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호흡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효과 면에서도 락스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락스는 곰팡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표면만 하얗게 표백시키는 거거든요. 마치 검은 옷에 락스를 부으면 하얗게 되는 것처럼요.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검은 곰팡이에 락스를 부으면 하얗게 변해서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곰팡이 뿌리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락스로 청소했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시 곰팡이가 생기는 건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청소를 의뢰받은 집들 중에 락스로 계속 청소하는데 곰팡이가 계속 생겨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락스는 곰팡이에게 오히려 내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생제를 잘못 사용하면 슈퍼박테리아가 생기잖아요.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락스에 계속 노출되면 더 강한 곰팡이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곰팡이 제거제는 어떨까요? 성분을 보면 락스와 비슷한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향료까지 넣어서 냄새를 가리려고 하죠. 하지만 향료 자체도 화학 물질이에요. 특히 인공향료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청소했던 한 집에서는 시중 곰팡이 제거제를 썼더니 아이가 천식 발작을 일으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화학세제는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곰팡이는 제거해야 하는데 안전한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제가 15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낸 혁신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락스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10배 더 좋은 방법 말이에요. 자, 드디어 곰팡이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비밀의 재료가 뭐냐면 바로 식초와 베이킹 소다입니다. 그거면 우리 집에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너무 흔한 재료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수년간의 실험과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한 방법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먼저 왜 이 두 가지가 곰팡이에 효과적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식초부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요리할 때 쓰는 그 식초, 신맛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초산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초산이 산성 물질인데 곰팡이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곰팡이는 알칼리성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습하고 알칼리성인 환경에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성인 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 세포의 외벽이 녹기 시작해요. 마치 얼음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녹는 것처럼 곰팡이도 산성 환경에서는 생존할 수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식초만으로도 곰팡이의 80% 정도는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곰팡이가 깊은 틈새나 벽 속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마치 잡초처럼요. 잡초도 겉부분만 자르면 뿌리에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식초만으로는 표면의 곰팡이는 죽일 수 있지만 깊숙한 곳의 뿌리까지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이킹 소다를 추가하는 거예요. 베이킹 소다는 식초와 정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식초가 산성이라면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이에요. 그럼 서로 상반된 성질인데 같이 쓰면 효과가 상쇄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 이 상반된 성질이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때 엄청난 양의 거품이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어릴 때 과학 시간에 해봤을 거예요. 화산 실험할 때 베이킹 소다에 식초 부으면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 말이에요. 바로 그 거품이 곰팡이 박멸의 비밀병기예요. 이 거품들이 마치 수천 개의 작은 폭탄처럼 작용해요. 곰팡이가 숨어 있는 아주 깊고 좁은 틈새까지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곰팡이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식초가 화학적으로 곰팡이를 죽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 베이킹소다 거품이 물리적으로 곰팡이 뿌리를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화학적 공격과 물리적 공격을 동시에 받으면 곰팡이가 완전히 박멸되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어요. 몇 년 전에 한 집을 청소하는데 곰팡이가 정말 심각했어요. 락스도 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식초를 뿌린 곳에 베이킹소다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곰팡이가 말끔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비율도 바꿔가면서 농도도 조절해가면서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쳤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황금 비율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청소한 집들을 6개월 후, 1년 후에 다시 가봤는데 곰팡이가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완전히 뿌리까지 뽑혔기 때문이죠. 한 고객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훈 씨,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져요? 마법 같아요. 마법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올바른 원리를 알고 정확한 방법을 쓰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이에요. 제가 수년간의 실험을 통해 찾아낸 황금 비율을 공개합니다. 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2큰술이에요. 왜 하필 이 비율인가요?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1대1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품은 많이 올라오는데 지속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금세 반응이 끝나버려서 깊은 곳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식초를 더 많이 넣어봤어요. 식초 2컵에 베이킹소다 1큰술로 비율을 조정했더니 이번에는 너무 산성이 강해서 타일이나 금속 부분이 손상될 위험이 있었어요. 반대로 베이킹소다를 더 많이 넣어보기도 했어요. 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4큰술로 실험해봤는데 이번에는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넘쳐 흘러버리고 효과도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수십 번의 실험 끝에 찾아낸 최적의 비율이 1대2인 거예요. 이 비율일 때 반응 시간도 적절하고 거품의 양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곰팡이 제거 효과가 가장 뛰어났어요. 준비물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먼저 식초 1컵이 필요한데 집에 있는 일반 식초면 충분해요. 현미 식초든 사과 식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초산 농도인데 시중에서 파는 식초는 대부분 4에서 6% 정도라서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2큰술이 필요하고 어떤 브랜드든 상관없어요. 다만 오래된 베이킹소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 새 것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릇 하나가 필요한데 이게 중요해요. 너무 작은 그릇을 쓰면 거품이 넘쳐 흘러요. 최소한 500ml 이상 들어가는 그릇을 사용하셔야 해요. 숟가락은 금속 숟가락보다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숟가락을 추천해요. 식초가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거든요. 수세미나 헝겊은 부드러운 것으로 준비하세요. 너무 거칠면 청소하려는 표면이 긁힐 수 있어요. 칫솔은 좁은 틈새용으로 꼭 필요해요. 칫솔을 하나 준비하세요. 새 칫솔일 필요 없고 다 쓰고 난 걸로도 충분해요. 장갑과 마스크도 준비해 주세요. 안전한 재료지만 그래도 청소할 때는 기본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게 좋아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에서는 여유 있는 크기의 그릇에 식초 1컵을 먼저 부어주세요.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식초를 먼저 넣어야 해요. 2단계에서는 베이킹소다 2큰술을 조금씩 나눠서 넣으세요. 한 번에 확 부으면 거품이 폭발적으로 올라와서 넘칠 수 있어요. 반 숟가락씩 4번에 나눠서 넣으면서 숟가락으로 살살 저어주세요. 이때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면서 시원한 소리가 날 거예요. 처음 보시면 정말 신기하실 거예요. 3단계에서는 다 섞었으면 정확히 5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빨리 사용하면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고 너무 늦으면 반응이 끝나버려요. 5분이 지나면 거품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안정된 상태가 돼요. 바로 이때가 사용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곰팡이가 있는 부위에 이 혼합물을 직접 발라주세요. 분무기에 넣어서 뿌릴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직접 바르는 거예요. 왜 직접 바르는 게 좋을까요? 거품의 물리적 작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뿌리는 것보다 발라주는 게 더 오래,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바를 때는 두껍게 발라주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특히 곰팡이가 심한 부분은 2번, 3번 겹쳐서 발라주세요. 바르고 나서 정확히 5분 동안 기다려주세요. 이때 거품들이 곰팡이가 숨어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뿌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거품이 조금씩 변하는 걸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얀 거품이었다가 점점 회색빛으로 변할 거예요. 그게 바로 곰팡이가 떨어져 나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5분 후에 수세미나 헝겊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살살이에요. 세게 문지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볍게 닦기만 해도 곰팡이가 저절로 떨어져 나와요. 화장실 타일 사이나 실리콘 부분같이 좁은 곳은 칫솔을 사용하세요. 칫솔로 가볍게 문질러주면 틈새 깊숙한 곳의 곰팡이까지 완전히 제거돼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닦아주시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이 마지막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생기는 조건을 아예 차단해버리면 영원히 곰팡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곰팡이가 생기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습도, 온도, 그리고 영양분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차단하면 곰팡이는 생길 수 없어요. 가장 핵심은 습도 관리예요. 곰팡이는 습도가 60% 이상일 때부터 번식하기 시작해요. 70% 이상이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집안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면 곰팡이가 아예 생길 수 없어요. 습도를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다이소나 이마트에서 1,000원, 2,000원짜리 습도계를 파는 거 보셨을 거예요. 하나 사서 집에서 가장 습한 곳에 두세요. 보통 화장실이나 부엌 싱크대 근처가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습기가 있으면 제습기를 틀면 되고 에어컨에 제습 기능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세요. 제습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신문지를 구겨서 습한 곳곳에 두세요. 신문지가 습기를 엄청나게 잘 빨아들여요.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돼요. 신문지가 축축해지면 습기를 흡수했다는 뜻이에요. 숯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작은 망에 숯 서너 개 넣어서 화장실 구석이나 싱크대 밑에 두세요. 숯은 습기를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제거해줘요. 쌀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작은 그릇에 쌀을 담아서 습한 곳에 두면 쌀이 습기를 흡수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되고 습기 먹은 쌀은 버리시면 돼요. 두 번째는 환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 3번 각각 10분 이상씩 환기를 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특히 샤워하고 나서나 요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환기를 해주세요. 이때 습기가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환기팬이 있으면 틀어주시고 없으면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겨울에 춥다고 환기를 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추워서 환기하기 싫은데 그래도 꼭 해주세요.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요. 나중에 곰팡이 때문에 병원비 드리는 것보다 난방비 조금 더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들을 확인해 주세요.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요? 화장실 실리콘 부분부터 시작해서 타일 사이, 창틀 모서리, 부엌 싱크대 주변, 냉장고 고무 패킹, 세탁기 고무 패킹, 에어컨 필터 주변, 화분 주변, 옷장 뒤쪽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런 곳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서 작은 곰팡이라도 발견하면 바로 제거해 주세요. 작을 때 처리하면 5분이면 끝나지만 크게 번진 후에 처리하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네 번째는 가구 배치예요. 가구를 벽에 바짝 붙여 놓으면 공기순환이 안 돼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모든 가구를 벽에서 최소 5cm는 떨어뜨려서 두세요. 특히 침대, 옷장, 소파 같은 큰 가구는 더 중요해요. 5cm도 아까운데 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벽지 다시 바르고 가구 다시 사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빨래 관리예요.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는 꼭 환기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제습기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완전히 마르지 않은 빨래를 옷장에 넣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옷장 안에서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청소도구 관리예요. 수세미, 행주, 걸레 같은 걸 젖은 채로 두면 거기서 곰팡이가 생겨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식초물에 담갔다가 말리는 것도 곰팡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이에요. 샤워하고 나서는 화장실 문을 열어두세요. 습기가 빠져나가게 하려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중요해요. 요리하고 나서도 주방 환기팬을 30분 정도 더 틀어두시고요.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터득한 곰팡이 완전 박멸법과 재발 방지법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정말 간단하죠? 집에 있는 식초와 베이킹소다 2가지만으로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시는 곰팡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예요. 하지만 식초 1컵과 베이킹소다 2큰술의 황금 비율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습도 관리, 환기, 정기 점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재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지금 당장 집에서 곰팡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제거해 보세요. 그리고 예방법들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곰팡이 완전 박멸 성공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후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주변의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 전문가 김성훈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